부적 잡으려다 1만 명 몰린 일본 알몸 축제, 의식불명 속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신고가 들어온 순간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2025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인 2월 21일 밤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전통 축제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의식불명 환자가 발생했고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어요. 단순한 전통 행사라고 알려졌던 이 축제가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쳐 드릴게요. 사건은 2월 21일 밤 10시 15분경에 터졌어요. 장소는 오카야마시 사이다이지 관음원이에요.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 이름이 사이다이지 에오마키, 우리말로 풀면 알몸 축제예요. 일본에서 하다카 마쓰리라고도 부르는데 이날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10,000명이에요. 훈도시, 그러니까 전통 속옷 하나만 달랑 걸치고요. 행사 방식을 설명하면 이래요. 참가자들이 찬물로 몸을 씻고 승려가 군중 속으로 나무 부적을 던지면 그걸 잡기 위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부적을 손에 넣으면 1년간 행운이 따른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지름 4cm, 길이 20cm짜리 나무 막대 하나를 두고 10,000명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미 답이 나오죠. 문제가 터진 건 조명이 꺼지는 순간이었어요. 부적이 군중 속으로 던져지자 수천 명이 한 지점으로 동시에 몰렸어요.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는 남성 3명이 발견됐어요. 현재 중태 상태예요. 추가로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이 소식이 야후 재팬에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좋아요, 2만 개 이상을 받은 베스트 댓글이 있었어요. 전통이라고 해도 생명을 위협한다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좋아요, 15,000개짜리 댓글도 있었어요. 행운을 얻으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축제라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두 댓글이 지금 일본 여론을 대표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축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혀요. 이 축제에서는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007년에 참가자 1명이 군중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그 이후로도 매년 크고 작은 부상사고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왜 축제는 계속 열렸을까요? 답은 돈이에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지역 경제 효과 때문에 행사가 계속 유지된 거예요. 오카야마 지역에서 이 축제가 가져오는 관광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매년 국내외 미디어가 취재를 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이 축제를 보러 일부러 찾아와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강행된 거예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 부분을 짚는 반응이 많았어요. 결국 그 문제 아닌가? 안전보다 관광 수입을 택한 거다. 매년 사고가 나는데도 왜 아무것도 안 바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 댓글들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게 사실 축제 운영 측도 이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계속한 거거든요. 그게 더 충격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전통 행사라도 매년 사망사고와 부상자가 나온다면 계속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예요. 최근 이 축제 참가자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젊은 20대 남성들이 줄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중장년층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40대, 50대 참가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밀집된 군중 속에서 압박을 받을 때 체력과 순발력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축제는 2월에 열려요. 한겨울이에요. 훈도시 하나만 걸치고 찬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체온이 급격히 내려간 상태에서 극도의 신체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감이 오시죠? 야후 재팬 의료 관련 댓글에서도 이 부분을 짚는 반응이 있었어요. 체온 저하 상태에서 군중 압박이 겹치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이 갈 수 있다. 이건 축제가 아니라 의료 사고 현장이다. 이 댓글에 상당한 공감 반응이 달렸는데 의사나 간호사라고 밝힌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달았어요. 현장에 구급대원이 있었다고 해도 10,000명 규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쓰러지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현장에 안전관리 인력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명 규모의 인파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지점으로 몰리는 구조 자체가 압사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부적을 한 군데로 던지는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10,000명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달려드는 구조가 애초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통제 인력을 늘려도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 군중 안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1제곱미터당 4명 이상이 몰리면 압사 위험 구역으로 분류해요. 그런데 이 축제 현장은 그 기준을 훨씬 초과해요. 조명이 꺼진 밤에 10,000명이 동시에 한 지점으로 달려드는 구조. 이건 사고가 나면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났던 게 이상한 거예요. 일본 군중안전연구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축제의 현재 방식은 현대 군중안전 기준에서 보면 위험 등급 최상위에 해당한다.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참사가 날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온 게 이번 사고 이전이에요. 이미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일본 사회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요. 완전히 두 쪽이나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위험은 있지만 이것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이다. 참가자는 위험을 알고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안전을 방치하는 건 문화가 아니라 방임이다. 500년 전 방식이 지금도 유효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 두 의견이 지금 일본 SNS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티스토리 계열 블로그까지 전방위적으로 논쟁이 번지고 있고요. 여기서 한국인 시청자 입장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해외 반응 쪽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보러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일본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축제를 버킷리스트에 올려두곤 해요. 근데 이번 사고 이후 해외 커뮤니티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해외 포럼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이랬어요. 믿기 힘든 광경이다. 이게 21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열리는 행사라는 게 충격이다. 중세의식을 보는 느낌이다.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게 허용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고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오카야마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 사이에서 이 축제 일정에 맞춰 방문하려고 했다가 급히 계획을 바꾼 케이스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트래블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나도 쓰러질 뻔했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 보고 나서 진짜 소름 돋았다. 이 댓글처럼 실제로 이 축제를 직접 목격하거나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일본 사회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현재 오카야마시 당국과 사이다이지 관음원 측은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간 상태예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검토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온 건 아직 없어요.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거예요. 부적을 한 군데로 던지는 대신 여러 구역에 나눠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이 분산되니까 한 지점 압박이 줄어들겠죠. 또 다른 의견은 참가자 수 자체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10,000명에서 대폭 줄여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요. 반면 이렇게 바꾸면 축제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반론도 있어요. 군중이 몰려들어서 부적을 쟁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축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빠지면 그냥 이벤트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방식을 바꾸더라도 전통의 정신은 살릴 수 있다.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안전하게 바꾸면 전통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그게 전통의 끝이다. 이 댓글에 많은 공감이 달렸어요. 지금 일본 여론이 조금씩 이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어요. 2007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그 이후 18년 동안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의식불명 환자가 3명 나왔어요. 이번에도 바뀌지 않으면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도 전통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면 이 일본 사례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 드릴게요. 500년 전통이 있는 행사라도 매년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일본 오카야마 시장이라면 이 축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 의견 듣는 게 진짜 재미있거든요.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 현지 반응까지 빠짐없이 전해드리는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드는데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